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. 위기 개입에 대해서는 여기 말 자체가 위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왠지 좀 몸이 이렇게 딱 긴장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막 스피디하게 뭐가 굴러갈 것 같고 뭐가 엄청난 그 위험 내지는 두려움, 공포 뭐 이런 게 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? 맞습니다. 그러한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. 흥미진진하겠죠? 예. 그래서 그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번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제가 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제가 썼습니다. 그 전 시간에 그 전 앞에 강의했던 그 모델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 모델에 응용해서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그 책을 쓰고 또 그 책에 따라서 강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과업 중심 모델이라 하면 굉장히 그 타스크 센터드 돼가지고 그 딱 집약해가지고 공략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높은 그러한 모델이었어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철학적 개념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1960년대 그 리드와 앱스타인의 타스크 센터드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과업 중심 모델, 과제 중심 모델이 나왔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뿐만 아니라 개인 목표라든가 과정을 설명하면서 개입 기법 설명할 때 요 과업 중심을 하는데 과업 중심 모델을 그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요런 게 중요하다. 네 가지. 그 시간 제한. 시간이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한정된 세션 내에 끝내야 되는 거죠. 그 딱 목표가 있습니다.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에. 그리고 명확한 어떠한 타스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또 이 포커스드, 초점화된 인터뷰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시스테미컬리하게 어프로치 돼야 되는 체계적 수행이 있어야 된다. 요런 것을 이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.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강의 들으실 그 위기 개입 모델하고 엄청 그 연관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그 철학적 또 기본 개념 요거 설명 들으실 거예요. 그리고 개입 목표라든가 또 개입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개입 기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몇 가지 유용한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위기 개입의 그 모델에 있어서 어떤 그 철학, 필로소피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겪어보셨습니까? 예. 나는 위기를 한 번도 겪질 않았어. 나는 위기를 닥쳐본 적이 없어. 뭐 이런 학생 있습니까? 이런 사람 있습니까? 아마도 거의 99.9% 없으리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. 위기라는 거는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 요소이기 때문이죠. 위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위험스럽지만 기회가 되는 이렇게 쉽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일 경우에 그 성장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지닌 어떤 변화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. 인간이 대부분 이렇게 잘 기능을 합니다. 그 파도 치는 거는 크든 작든 이렇게 위기가 있어요. 근데 위기 개입 모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
어느 순간 확 떨어지는 거죠. 예, 확 떨어져가지고 물론 올라오겠죠.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느냐. 예, 어느 지점에 있느냐. 위기 개입을 어디에서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성장해 가면서 또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 변환의 시기를 겪는데 그 시기 자체가 위기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험스럽지만 이게 전환의 기회라고 굉장히 그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성이 깨짐으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심각하게 아주 심한 독감 앓듯이 내지는 그보다도 더 처절하게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위기 그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위기라는 게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 또는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로서는 아무리 그 심각한 위기가 온다선 치더라도 좀 그 희망을 가지고 또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? 네.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봐야 됩니다. 아무런 그 전후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위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함존에 있는 그 내적 그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이 위기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내지는 어떤 그 이벤트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의 구분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점이라는 것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위기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누적돼서 이러한 파도가 누적돼 가지고 심각하게 위기가 폭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각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위기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특히 이제 그 외상적인 트라우마, 뭐 성폭력을 당했다라든지 어떤 그 잔인한 죽음을 살인사건을 목격했다라든지 또 그 유괴를 당했다라든지 뭐 인신매매를 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기입니다. 또 이혼이라든지 또 어떤 그 새로 그 이민을 갔다라든지 이사를 갔다라든지 이사를 뭐 좋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위기입니다. 그리고 그 평안한 일상을 지내오다가 그 엄청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그 많이 다친 경우 이런 경우가 위기입니다.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사건에 따라서 개인이 그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기의 반응이 다른데 이것이 어느 만큼 위기로 진전될지 아닐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위기에는 반드시 이벤트,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위기가 대체로 일시적인 경험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위기 개입은 보통 그 한 2달 안에 아니면 6주 안에 딱 이렇게 그 끝내야 돼요. 그 이후 되면은 그 위기에 그 뭐라 그럴까 적응이 돼가지고 위기 항존의 상황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개입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과업 중심 모델, 과제 중심 모델처럼 딱 시간 제한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위기 기간 동안에 엄청 신속하게 딱 개입을 해야 주는 것이 그 필요합니다.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갑자기 커다란 그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약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도움에 훨씬 더 개방적이 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해결 중심 모델처럼 그 커스터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거 위기 너무너무 힘들어, 어려워, 이거 해결하고 싶어.
이러한 상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때 전문가하고 잘 연결이 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좋은 그 상황으로 그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이렇게 도움에 개방적이 됐는데 그 전문적이지 않은 내지는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, 사람들과 직면하게 되면은 이 위기는 더 그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더 그 회오리 바람처럼 더 심각하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위기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. 근데 위기가 점점 커져가지고, 예, 이렇게 커다란 무슨 토네이도 모양으로 막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위기는 이 조짐이 있을 때, 예, 예방 차원에서 제가 1차적 예방 차원, 2차적 예방 차원, 그 시기를 딱 가르쳐 드릴 텐데, 어디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입의 에너지, 시간, 또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기 개입의 그 준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요청하려고 하고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.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워커 클라이언트가 빠르게 라포 형성도 하기 쉽고 또 관계 형성도 하기 쉽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그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입을 하느냐를 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위기를 대체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. 그 발달적인 위기가 있고요. 또 상황적인 위기, 또 사회적인 위기, 복합적인 위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달적인 위기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어떤 그 생애 주기 내지는 생애 발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오는 위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졸업, 입학, 결혼, 예, 뭐 결혼한다, 뭐 졸업한다, 입학한다, 이거 다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도, 예,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결국 결혼식 당일날 참석을 못하는, 예,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그 처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. 예. 예를 들어서 또 뭐 할머니가 된다는 거,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, 또 처음 취업을 했어. 이런 것들이 다 발달적인 위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디벨롭멘탈 타스크에 해당되지만 거기에 크라이시스도 온다라는 거죠. 그런 입장에서 위기 개입의 하나의 분류 중에 발달기적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위기는 상황적 위기인데 그 특별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외상적인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.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라든지 그 실직 상황, 갑작스럽게 친구가 죽었어, 이런 거, 이혼, 또 성폭력, 아니면은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잃어버렸어요. 이랬을 때 이것이 그 상황적인 위기라는 겁니다. 세 번째로는 그 사회적 위기가 있는데 그 사회의 어떠한 분위기, 갈등 요소와 더불어 가지고 그 차별, 낙인, 어떤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압력으로 다가올 때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예. 그리고 복합적인 위기는 2개 내지 3개 그 이상으로 이렇게 그 겹쳐져 있는 위기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떠한 그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근친상간을 당했다라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라든지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말기암이다. 이랬을 경우에는 그 2-3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인 위기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 그 유형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.
어떤 학자는 3가지로, 어떤 학자는 4가지로, 어떤 학자는 5가지로 이렇게 위기의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뭐 유사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합니다. 근데 점점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위기의 분류,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명확한 그러한 위기개입 모델에 있어서의 절차와 방법과 유형과 분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고 응용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기 분류법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위기 분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그 위기 개입을 하는 어떠한 그 태도, 예, 위기를 맞닥뜨리는 어떠한 자세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3가지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3가지로 분류할 때는 발달기상, 발달 과정상의 위기, 또 상황적 위기, 또 과도기적 위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.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학자인 경우에는 발달적 위기, 또 상황적 위기, 실존적 위기, 환경적 위기. 근데 발달적 위기라든가 상황적 위기 꼭 들어가죠. 5가지로 분류하는 학자들인 경우에는 상황적 위기, 또 생활 변화의 위기라든지 또 외상적인 어떠한 트라우마, 스트레스에 의한 위기, 또 성숙 또는 발달 과정상의 어떤 위기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에 기인한 위기도 포함시켜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 강의에서는 위기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위기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이 위기 유형이 어떻게 크로스 X축과 Y축과 만났을 때 위기의 강도라든가 정도가 깊어질 수 있는지를 그 어세스먼트 할 수 있으면은 전문가로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위기의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발달적 위기. 발달적 위기는 그 인간의 그 developmental stage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발달의 흐름상에 나타나는 어떤 극적인 변화라든지 또 전환, 비정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발달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. 또 대학을 졸업했다. 또 중년기에 실직을 했다. 또 나이가 들면서 그 갑작스럽게 그 생활하는 그 상황이 변화됐다. 이랬을 때 발달기상에 오는 그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발달기상의 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노년기까지 각 스테이지마다 크라이시스,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. 위기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상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프로이드의 정신성적, 또 성적이고 공격적인 발달 이론 5단계 배우셨죠? 또 에릭슨의 그 생애주기 8단계 배우셨잖아요. 그때마다 그 인간으로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그 만족해야 될 어떤 니즈, 욕구 만족이 있고 또 여기에서 맞닥뜨려야 될 크라이시스가 있고 해야 될 어떠한 의무, 그 과제, 타스크가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그 발달적 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. 상황적 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?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를 상황적 위기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했다라든지 아이가 사망했다라든지
부모가 사망한 게 아니라 아이가 사망했다라든지, 또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상황적 위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신체 장애라든지, 또 갑작스러운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지, 갑작스러운 뭐 쿠데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불경기라든지, 또 사회적 재난이라든지, 뭐 요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적 위기이죠. 예측하지 못했는데, 내지는 예측도 했었는데 닥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영 딴판이에요. 굉장히 힘듭니다. 이랬을 때 상황적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로는 실존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실존적 위기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존재로서 내가 무슨 존재인지,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질문, 거기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든 내지는 자기의 삶의 궤적 속에서 찾지 못했을 때 실존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적인 이슈와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것은 내적 갈등이나 불안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은근 어려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40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게 내 삶이 뭔가, 중요한 영향력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구나, 내가 주인이 아니었었구나, 이럴 때 느끼는 거, 이것이 바로 실존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구나 대부분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50대까지 나는 아주 독립적으로 결혼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, 진정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잘 꾸려왔던가? 이 결혼 못하고 이게 뭔가? 이런 위기, 실존적 위기입니다. 60대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어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실직하고 은퇴하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막연한 공허감, 이런 것들이 실존적 위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환경적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 환경적 위기는 자연재해나 어떠한 어떠한 커다란 쓰나미처럼 그 환경의 문제처럼 오는 거.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, 또 지역사회에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기입니다. 한 개인이 겪는 게 아니라, 한 개인이 겪을 수도 있지만,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, 화산, 폭발, 또 전염병, 민족 말살 같은 거, 또 난민, 이런 것들이, 또 정치적인 압박, 경제 불황, 이런 것들이 환경적 위기일 수 있어요. 또 경제 불황도 개인 혼자 겪을 수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, 이때 이제 환경적 위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위기 상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, 위험한 이벤트, 사건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긴박 상태, 취약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고, 또 위험을 촉진시키는 어떠한 요인이 있어야 돼, 팩터가. 그리고 실제 위기 상황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리인테그레이션, 재통합의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지 됩니다.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, 위험한 사건은 어떤 경우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, 얘기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얘기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. 얘기될 수 있는 사건은 생활 주기 내지는 생애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하기 쉽겠죠. 예측될 수 없는 거는 돌발적인 거, 이런 거일 때. 그리고 긴박 상태는 클라이언트가 점점 혼란에 빠져가지고 대처 기제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전에는 잘 대응하고 적응을 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. 또 위험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어느 순간 잘 살아왔는데 어떤 호메오스테시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. 이 항상성 굉장히 중요한데, 이 호메오스테시스라 그러죠.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,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
불균형이 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잖아요. 그러면은 어느 순간 면역이 약해지듯 확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실제 위기 상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성 기제가 붕괴되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 작동되는 상황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휘말려 들어갑니다. 이때 그 위기 접근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재통합, 리인테그레이션이 있는데 가능할 수 있는 개인의 그 가능한 한 개인이 다시 예전 상태로 기능할 수 있는 그 리스트럭처, 재구조화, 이것이 생겨나는 단계를 이야기하죠. 그래서 제가 그 위기 개입 모델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위기 개입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, 위기란 무엇인지, 위기의 그 분류 네 가지, 또 위기의 유형 네 가지, 이것을 설명하면서 위기 개입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개입 목표라든지 개입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